아, 왜 하필 나지? 나 이제 37살인데? 그리고 4살 된 딸 아이가 있는데 왜 하필 나야? 그리고 굉장히 슬프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든 생각은 4살 된 딸 아이에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을 바꿔준 것은 제 딸이었어요. 아,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2017년도 9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8년 차가 되었고요. 이 8년의 시간을 이렇게 한눈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선으로 8년을 한번 그어봤고요.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이런 힘든 일들을 이렇게 높이 한번 연차별로 쌓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1, 2년 차에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점은, 아, 치유 초반에 정신없이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저는 이 치유 생활을 놓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해이해지지 않고 나의 그런 순간들을 다 잡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이런 아빠와 엄마의 죽음도 잘 이겨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리고 나서 느낀 것은 그 류시아님의 책 제목처럼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초반에 이런 경험들 덕분에 다음에 다가오는 것들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진단받았던 그 날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저도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지만 돌아보니까 저는 진단받기 전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당황스러웠던 순간, 그 상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아이를 재우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저의 그런 감정과 생각과 그런 행동을 저 스스로 납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안했고 두려웠고 짜증이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항상 신경이 곤두서서 금방이라도 이렇게 전쟁을 치를 듯한 전투적 태세의 삶을 살았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내가 힘든 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을 적에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서류를 챙겨 들고 이렇게 딱 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가 암 환자가 되었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고 너무 눈물이 정말 펑펑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왜 하필 나지? 나 이제 37살인데? 그리고 4살 된 딸 아이가 있는데 왜 하필 나야? 그리고 굉장히 슬프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든 생각은 4살 된 딸 아이에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을 바꿔준 것은 제 딸이었어요. 아,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단받은 그날 밤에 토마토 수프와 낫또를 먹는 운 좋은 암 한우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진단받았을 그 5개월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위암 투병을 하시면서 저희 집에 함께 계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님은 항암을 하면서 자연치유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식단을 준비해드렸거든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이런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항상 식사를 하시면 운동 가시는 아버님, 그리고 어싱하는 아버님, 그리고 찜질하는 아버님과 함께 5개월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5개월 동안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자연치유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연치유 제 생활로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받기 전까지 이제 강의를 듣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수면 습관, 이런 음식 습관에 관한 것들을 조금 변경해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하면서 든 생각은, 내 몸에 있는 덩어리진 큰 암은 수술로 제거하되
항암하고 방사선은 받지 않겠다였습니다. 수술 후에 남아있을 그런 잔존암들은 제가 자연치유로 없앨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고 교수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수술 받고. 근데 저는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제 생활 습관을 다 변화한 시기였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속되었고 그때 했던 일상을 지금 돌아보면 아침에 기상하고 레몬즙 먹고 녹즙 먹고 찜질하고 좀 쉬었다가 녹즙 먹고 아침 먹고 운동 가고 조금 쉬었다가 또 녹즙 먹고 점심 먹고 운동 가고 또 쉬었다가 이제 또 녹즙 먹고 저녁 먹고 운동 가고 이제 찜질하고 뭐 힐링 코드하고 하루를 마쳤어요.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6개월간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너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그때 10kg가 빠졌었거든요. 이제 채식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식단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나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있어 보였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똑같은 일상을 살았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6개월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듣는 전날에 이렇게 겨드랑이를 만져보니까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갑자기 불안했다가 그런데 너무나 제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검진상에서는 MRI상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여기 뭐가 만져집니다. 놀라시면서 촉진을 해보시더니 이 정도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검사를 받아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진단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속상했어요. 6개월간 내가 너무 열심히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 몸도 그렇게 느꼈고 근데 그때 느꼈던 그 황당함과 속상함은 너무나 컸어요. 검사를 받고 한 2주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2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또 내 딸아이는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이 깊어질라 치면은 제가 밥을 먹고 있고 또 생각이 깊어질라 치면 찜질을 하고 있고 또 생각이 깊어질라 치면은 또 제가 책을 읽는다든지 제가 해왔던 일상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6개월간 이런 해왔던 나의 습관들이 생각에 매몰되지 않게끔 나를 구해주었구나, 그 순간에. 그래서 그 2주간의 시간을 버티고 저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정말 제가 만진 것 말고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내가 해온 자연치유는 맞는 것이었구나. 나는 잘 해왔구나. 내가 6개월간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만져지는 거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번엔 조금 더 강력하게 저한테 항암하고 방사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 얘기했어요. 제가 6개월간 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항암과 방사선은 거부를 하고 항호르몬제만 받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고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아이에게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 거냐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오롯이 받아들이려면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뒤로 하고 그래도 내가 잘 해왔지만 놓친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놓친 것을 찾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는 중에 보니까 이곳에서 주마니아님 강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이트 그런 프로그램이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저는 활명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3개월 있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놓친 것은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라이트 동기들과 함께 했던 병원 생활이었어요. 저희는 낮에는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식사 시간,
그리고 그 이외에는 밤에 함께하는 수련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수련을 했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짧다고 했으면 짧다고 했을 저 3개월의 그 입원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큰 힘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발견해가는 여러 가지 깨달음들, 그런 것들이 병원 생활할 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라이트 동기들과의 그 생활도 지금까지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회피하는 사람이었고, 약간 트라우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체크인, 체크아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래도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작은 몸의 변화지만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항상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면은 제 긍정적인 것, 또 제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또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진단받고 지금까지 정말 그 치유의 일상을 너무나 잘 해온 거예요. 그렇게 저는 끈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재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변화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상황을 잘 이렇게 꾸려가지고 또다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크인, 체크아웃의 그 작은 변화로 저는 큰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3개월간의 활명의 입원 생활을 갖고 퇴원을 했고요. 퇴원을 했을 때는 자신감에 차 있고,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막상 생활로 돌아와 보니 제 치유 생활도 해야 했고 아이도 돌봐야 했고 또 집안일도 해야 했고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촉진하다 보니까 뭐가 혹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또? 너무나 당황했어요 또. 근데 그 순간 또 속상하기도 한 게 너무나 다 잘 해낼 것 같았고, 그리고 평온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함께했던 피검사 수치상에 제가 간 수치가 1000대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독성 간염을 진단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치유 생활은 전부 스톱이 된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정말. 고단백 식사를 해야 했고, 절대 안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운동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몸에 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찜질은 더더욱 할 수가 없었고요. 녹즙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식사하고 누워서 발목 펌프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는 그 순간에 다행히 내가 하지 못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누워서 발목 펌프를 하면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항상 그거를 해주고 갔어요. 출근할 때. 너무나 막 깔깔깔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내가 이때까지 내가 나를 치유해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치유 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음에도 저는 그 순간에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비록 3개월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진단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때 잠깐 저희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제 치유 생활을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녹즙을 하루에 1.5리터씩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짜고 세척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는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짜서 녹즙을 먹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녹즙을
제가 짜지 않고 배달 녹즙으로 바꿔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쩌면 저 상황에 맞게끔 변화해가지고 제 생활을 다시 정립할 수 있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될 무렵 또 정기검진상에 이상소견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 수술한 쪽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었다고 했어요. 또 황당했어요. 자꾸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조직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3년 차 중간에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엄마의 폐암 진단이었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제가 진단받았을 때보다 더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저 때문에 엄마가 아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진단받고 거의 1년 동안을 엄마가 식단을 준비해 주시고 녹즙을 짜주시고 저희 아이 등 하원, 저희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힘든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아, 나 때문에 엄마가 아팠구나 라는 자책을 하면서 아, 그렇다면 내가 엄마를 살려야겠다 라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결심을 하고서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치유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엄마를 돌보느라 제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근데 그런 저를 보고 올리브님과 제 지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머리가 개운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사실은 내가 엄마를 살린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 내가 엄마를 건강하게 도와줄 수는 있겠구나. 아, 내가 그 일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집중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외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경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수술할 수 없었던 그 컨디션에서 수술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 좋아진 컨디션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녹즙을 못 드셨어요. 연세가 있고 힘들어 하셔가지고 동결 건조 녹즙을 희석해서 먹고 그리고 무염식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워낙 드셨던 것들 뭐 미역국, 된장국 그리고 뭐 나물들, 김치 이렇게 찐 야채를 위주로 해가지고 엄마가 식단을 해서 드셨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녹즙을 먹어야만 낫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무염식을 해야지만 낫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엄마의 그 치유 일상을 보면서. 그리고 어쩌면 엄마는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지내오면서 또 간접 체험으로 모든 것을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엄마의 그런 일상들을 꾸려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힘들 수 있음에도. 저는 엄마의 이 폐암 진단으로 어쩌면은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 내가 집중하고 선택해서 거기에 몰입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모든 치료법을 다 해야지만 낫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치료법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엄마의 폐암 진단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껴안으면서 막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 좀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살갑지 않았었는데 이 덕분에 표현할 수 있는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감사한 시간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엄마의 폐암 진단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년 차 때 좀 힘들 수 있는 시기였어요. 여러 가지 힘든 시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저를 좀 붙잡아 준 것은 이 활명과 연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갔던 것. 그래서 뭐 코칭 수업을 받고 라이트 복습반에 참여하면서 또 0점 조준을 해가지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제 일상을 살았던 것이 계속해서 또 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건 큰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정기검진 상에도 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는데 그거는 다른 제가 괜찮았던 오른쪽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좀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 정말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진단부터 이때까지 모든 정기검진상에서 저는 적신호였던 거예요.
마음 편할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조직 검사를 미뤘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힘든 그 조직 검사를 또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몸한테 아픔을 또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든 생각은 이것도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치유 생활에 대한 또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정기검진상의 이상 소견에 대한 그런 힘들었던 순간을 견뎌냈고요. 그리고 4년 차가 되면서 때마침 기록소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활명 카페에 보면은 지금 기록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자신이 하루에 그것에 맞게끔 하루를 기록하고 카페에 같이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글을 읽고 서로 공감하고 댓글 달고 그렇게 했던 그 순간들이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또 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쓰는 시간은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또 깨달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이때부터 저는 기록과 글쓰기에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4년 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5년 차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엄마도 좋고 저도 좋고 너무나 재밌고 이제 캠핑도 가자 이제 막 그랬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죠. 아빠랑 2시간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 볼 수 없다고. 너무나 황당하고 속상했는데 더 힘들었던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빠 스스로가 선택한 죽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충격이었고 자책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여러 번의 그런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공감해드리지 못했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까 막 자책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살 수 있었을까? 살 수 있었을까?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빠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 힘든 순간들을 또 감사한 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에 이런 걸 준 거예요. 제가 솔직히 암 진단 받기 전에 이런 일을 겪었다라면은 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중심을 갖고 비록 흔들릴지라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아빠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발인 때까지 제가 틈만 나면 제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을, 제 마음들을. 그러면서 또 자책감이 올라왔어요. 내가 이러지 못했구나, 저러지 못했구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것을 다 쓰고 났더니 또 마음이 한편으로 가벼워지고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런 또 기록, 글쓰기를 나를 위해서 남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화려한 글씨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5월에 저희 운둔군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정말 제가 힘든 순간에 저를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또 공동체와 또 함께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고 어쩌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이 깨달아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 함께 읽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하게 읽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들 지금은 좀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어요. 복직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것의 힘을 알기에, 이것의 의미를 알기에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계속 만나서 함께 책을 읽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잘 두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해요. 지금 이 생활에서도 나는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겨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 이렇게 독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정도에 이제 중증 등록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11월에 낭독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책 읽는 건 더더욱 힘들었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줄별로 책 읽잖아요. 한 분단씩. 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끝나고 나면 어지러웠어요. 너무나 긴장해서. 그런데 이 시간을 제가 이제는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글을 읽고 소리를 듣고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굉장히 집중도 되고, 그리고 약간 명상의 시간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힘들어했던 것을 이제는 조금씩 도전해 가면서 그것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차 때 보면 저는 감사 기록소를 오픈을 했는데요. 사실 감사 일기는 매일매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좋은 글과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렇게 한 번씩 좀 글감이 없어서 조금 헤맬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기쁨,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행복감들이 또 저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 기록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 차에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제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엄마가 컨디션이 좀 나빠지기 전에 제가 소원을 빌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괜한 소원을 빌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소원을 빌어서 또 너무나 빨리 이런 시간이 주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눈 뜬 시간보다 눈 감고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도록 또 뭘 한 거지? 자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저는 그 순간을 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거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었어요.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하면 저는 못 버티겠는 거죠, 그 시간을.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엄마랑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엄마와 손잡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엄마와의 11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 1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힘든 순간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내 감정을 또 들여다보고 기록도 하고 오롯이 만나면서 계속 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새로운 일도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졸업을 하고 한 10년 정도까지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만 했어요. 다른 사회에는 경험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암 환우들이 모여서 암 환우를 돕기 위해서, 또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고, 어쩌면 이 일을 하면서 또 저를 돌아보는 시기가 되고 저를 챙길 수 있는 시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또 저는 또 KAC 코치 시험을 준비했고, 다행히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자격증을 땄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칭도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만 봤다면은 그 이후에 되니까 가정 속에 내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사회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힘든 순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코칭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고객이었을 때, 그리고 내가 코치였을 때 전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그래서 되게 바빴어요, 연말에. 그렇지만 또 저는 또 이것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 도전을 했고, 자격을 취득했고, 코칭도 제 비장의 무기 중 하나예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 그래서 계속 그것을 두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기가 이제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치유 음식을 만들 때 이런 수고로움도 있지만은 워낙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이것이 더해지면 이런 맛이 나네,
이렇게 했더니 이런 맛이 나는구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저한테는 호기심을 주기도 하고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힘들지만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했어요. 저는 진단받고 한 1년 동안은 무염식을 했어요. 녹즙을 먹으면서 무염식을 했고 혈당 피크 없는 식사를 했고요. 그렇게 레몬즙하고 녹즙을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 시기 때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조리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데치거나 쪄가지고 이렇게 먹는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게끔 이제 1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치유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진단받고 한 2년부터 4년째까지에는 그 이전 것에서 좀 바뀐 것은 간장과 된장과 죽염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된장국, 미역국을 먹고 각종 나물을 먹었다는 것. 근데 이때 너무나 신기했던 경험은 무염식을 먹을 때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먹다가 이게 하나씩 더해지잖아요. 그럼 정말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고, 제 경우는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랬어가지고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음식들을. 그렇게 해서 저는 4년까지 이렇게 먹었었고요. 4년 이후부터는 이제 고추장과 김치를 추가해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치유 음식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저만의 원칙이 있었어요. 저는 단순하게 간단히 휘리릭 영양 만점의 식사를 하자였어요. 솔직히 세 끼를 먹어야 했고 내가 준비를 해야 했고, 그런데 조리 과정이 긴 것은 솔직히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음식만 먹고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이 원칙에 맞게끔 해서 먹었고, 그래서 저염식 할 때도 저는 국을 막 다양하게 먹지 않고 된장국하고 미역국만 먹었어요. 뭐 미역국도 감자 미역국, 황태 미역국, 두부 미역국. 그리고 된장국은 야채 있는 거 다 넣어서 먹고, 근데 어떤 날은 야채가 없어요. 생야채가. 그럴 때는 된장찌개에 있는 그 야채를 다 건져서 먹고, 두부 먹고, 현미밥 먹고, 나물 먹고, 견과류 먹고. 그렇게 하면 영양 만점 식사가 되는 거예요. 막 내가 화려하게 차리지 않아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밥이 먹기 싫어요. 그러면은 현미밥을 밥통에 넣고 물을 조금 넣고요. 단호박을 좀 썰어서 넣고 야채를 넣고 중모드로 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죽이 완성이 돼. 한 20분 지나면. 어쩐 날은 찜질하러 올라가다 이렇게 만들고 또 내려오면 바로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조리 과정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 원칙은 그거였고, 또 하나는 대충 하자였어요. 근데 그 대충 하자는 것이 나의 원칙을 깨트리면서 대충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원칙 선에서 된장찌개 끓일 때도 뭐 조금 빨리 익는 것들을 나중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같이 넣었어요. 그냥 같이 아무거나 다 넣었어요. 다 넣고 끓이고 맛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나물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3분 삶아도 7분 삶아도 조금 질길 뿐, 조금 물컹할 뿐이에요. 똑같은 맛이 나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대충 했던 그런 것들, 좀 유연하게 저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것들이 제가 치유 이런 음식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샐러드 먹을 때는 이런 가루들 많이 먹거든요. 뭐 시나몬 가루, 후춧가루, 뭐 강황가루 이런 거. 샐러드에 뿌려서 먹으면 너무나 품격이 높아진 샐러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치유 음식을 이어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구절을 좀 나누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꾸준함은 천재성을 이깁니다. 라는 문구예요. 나는 꾸준함과 성실함의 힘을 믿는다. 지치지 않고 쌓아 올린 나의 노력은 나를 성공의 정상에 오르게 할 것이다. 매일 이어가는 나의 성취들은 결국 나만의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일상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어가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유, 그래야지만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자. 내가 100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그것들은 꼭 가져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해요. 그 공동체 속에 있으면 그래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좀 뒤처지더라도. 그래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그런 공동체의 힘, 그런 것 때문에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칠 텐데요. 최근에 저희 운동근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중에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개그맨 고명아 씨가 쓴 책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행복과 고통과 여러 가지 감정들로 엮어진 이런 새끼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만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줄은 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 속에서 여러 가지 또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엮어서 그 튼튼한 새끼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 치유의 여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무기들을 잘 발견해서 든든해진 새끼줄을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우리의 치유 여정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